네, 오늘은 파셜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엑소캐드를 이용해서 거래처, 환자명, 작업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거래처를 우선은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환자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 환자 이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KIM 저는 이렇게 하고, 작업자는 역시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있으면 작업자 이름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름 적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상악 프레임을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악 프레임 치아 중에서 치식 중에서 상악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여기서 파셜 덴처라고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클릭. 자, 그리고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이 누르면 여기에 있던 칸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디자인, 프레임워크, 모델 크리에이터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프레임워크를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가면 이제 파셜 디자인이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파셜 프레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덴처가 아니죠. 인공치 배열이나 이런 걸 하려면, 치음 배열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저는 프레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메탈 프레임을 만들 거기, 상악 프레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기다리면 이제 프레임워크 할 수 있는 파셜 덴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때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프레임워크에 STL 파일을 불러 일으키셔야 돼요. 저는 이쪽에 디자인된 파셜 프레임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STL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게 되면 지금 모델이 불러온 걸 보이시죠? 여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언더컷 양을 지금 첫 번째 단계 서베이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베이를 보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요 클래스 2의 MOD1 케이스인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프리핸드 케이스가 있고 최후방구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 아마 이 모델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방구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지대치인 경우에는 보통 에이커스 클래스부를 끼게 되고, 이 프리핸드 케이스, 최후방구치가 없는 경우에는 RPI 클래스부를 끼고 있는 게 정설로, 이렇게 우리가 FM대로라고 하면 사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에이커스 클래스부는 언더컷이 요쪽에 요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요 부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RPI 클래스면 바 타입인 경우는 요 부분에 이제 언더컷이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에 언더컷이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요게 아마 요 방향으로 축 방향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살짝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고 나서, 여기 보면 Set from 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는 거야. 그러면 요 방향에 맞춰서 언더컷이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안 맞죠? 이쪽에도 언더컷이 있어야 돼요. 요렇게 기울여야 돼요. 요렇게 살짝 기울이면 아마 바뀝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면 언더컷이 생겼죠? 이쪽은. 반면에 이쪽에 언더컷이 너무 없어요. 제가 지금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네, 너무 많이 기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하게 되면 요게 언더컷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도 언더컷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아이바 부분인데 언더컷이 조금 그래도 아직 심한 것 같아요. 살짝만 좀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또 너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언더컷이 적당량이 생기는 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언더컷이 이렇게 아이바 위치가 언더컷이 잡힌 걸 볼 수 있죠.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르면 적용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의해서 서베이어가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베이어 보면 지금 블럭아웃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 언더컷 밑으로 다 이렇게 블럭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넥스트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다운 버튼 누르게 되면 블럭아웃, 에디트 블럭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스무스 버튼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금 평행 블럭아웃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릴리프도 가능하죠. 요런데 왁스를 더 추가를 해서 블럭아웃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구조물이 많이 닿을 것 같다. 많이 닿을 것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조금 좀 약간 디테일하게 붙지 않고 약간의 언더컷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줬죠. 자, 좀 약하게 주겠습니다. 약하게 해서 요 사이즈 2 레벨을 줄인 다음에 요런 데는 이제 심하게 되면 뭐가 돼요? 뾰족한 부분이라서 금속 구조물이 나와도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약간 뭉툭하게 좀 뾰족하게 안 나오겠다 하면은 이렇게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를 이렇게 릴리프 블럭아웃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에는 뭐가 올라가냐? 레스트가 내려오는 부연결 장치가 내려오는 요 간접 유지 장치가 내려오는 요 부분을 잘 스무스하게 내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요 부분도 엠브레이저 부분이 뾰족하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거 외에 이제 이 AP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AP바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 양쪽에 안테리어 바, 라테랄 바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구개추벽 쪽에 꾹 눌리면 아플 수 있으니까 릴리프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해주셔도 됩니다. 툴 사이즈 좀 크게 툴 사이즈가 크게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크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무스하게 왁스를 좀 어떻게 해요? 녹여서 전체적으로 좀 얇게 펴바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릴리프 필요한 곳에 아마도 이런 부위들 있죠? 이런 부위들은 좀 해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샤프해서 금속 구조물이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안 나오게 하거나 뾰족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좀 살짝 릴리프 블럭아웃을 해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블럭아웃을 하신 다음에 뭘 하냐면 셰프드 블럭아웃이 필요합니다. 에이커스 클래스프가 됐든 뭐가 됐든 아이바가 됐든 셰프드 블럭아웃에 유지 리텐티브함이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에이커스 클래스프 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왁스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에이커스 리텐티브함이 들어가는 자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깎아주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언더컷 부위에 조각을 해서 이제 왁스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언더컷이 들어가니까 유지가 생기는 거죠. 여기도 에이커스 클래스프가 이렇게 들어간다 가정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팁 부분 들어가는 부위를 어떻게 해요? 왁스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이 부분에 이제 턱 걸리기 때문에 유지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부분 RPI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위도 셰프드 블럭아웃을 해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파주는 겁니다. 아이바 팁이 들어가는 위치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음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꼭 이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이따 손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자, 드로우 커넥터 앤드 메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 주연결 장치하고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죠? 자, 요거 참, 그리고 옮기실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치 조정이 되고, 마우스 휠을 당기거나 둥글리시면 확대도 되고 축소가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주연결 장치와 메쉬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드로우 뉴 커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량의 지금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해서 새들 부분을 지금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하게 찍어 주셔도 돼요. 왜? 나중에 수정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서 마무리.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새들 부분이 스타퍼가 필요한데, 스타퍼도 하나, 둘, 위치 들어가는 거에 셋, 넷 만나서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찍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죠. 반대편에 들어갈 새들 부위도 지금 한번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주고, 역시 스타퍼 위치도 지금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커넥터라고 하죠. 주 연결 장치를 한번 디자인을 해주겠습니다. 디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레스트가 올라가는 곳까지 잡으신 다음에 연결을 새들 부위 겹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라타를 바가 지나가죠.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만나게. 자, 이렇게 되고. 자, 가운데 이제 AP바니까 홀이 뚫려야 됩니다. 큰 홀. 그래서 이 부분도 구멍이 뚫릴 수 있게 위치를 잡아서 라인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만나고. 자, 수정하실 때는 에디트 커브를 누르신 다음에 점선을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걸 클릭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수정 가능하니까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새들이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잡힙니다. 메쉬 리저 메이저 커넥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메쉬에 가보시면 위치를 가운데 부분 이렇게 누르면 메쉬 위치 잡으실 수 있고, 또 화살표 방향에서 요걸 누르면 이제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메쉬 구멍 홀이나.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위치를 바꾸겠다, 둥글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위치도 잡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역시 반대쪽도 동글릴 수 있고, 요거는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좀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해서 요 화살표 큰 부분을 요 부분을 만져가지고 줄이고 사이즈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방향 이렇게 둥글려서 만들어 주시고, 자, 요렇게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어플라이 버튼, 이 메쉬 크리에이트 메쉬하고 크리에이트 커넥터는 얘가 못 잡을 경우에 요거를 이제 잠갔다 클릭 버튼을 하신 다음에 해보면 이게 올라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잡기 때문에 따로 안 만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플라이 적용 버튼 누르시면 이제 메쉬가 올라오죠. 이제 새들 부분하고 주연결 장치가 올라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연결이 잘 어느 정도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부분이 확실히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익스퍼트 전문가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 모드 누르시고, 자, 클론이라는 걸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툴이 지금 사이즈가 너무 커요. 툴 사이즈를 좀 줄여놓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크게 돼서, 자, 줄여놓고, 자,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서 지금 눌러있는 게 오크로절 레스트 한번 눌러봐 주시고, 한 번만 눌러봐서 오크로절 레스트 이렇게 상태.
자, 그럼 이게 요 높이가 지금 있어요. 지금 보면 툴 사이즈는 요런데 싱크리스 두께죠. 0.6mm 정도에서 이렇게 균일한 두께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클로저 레스트 상태에서 한번 요 부분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다 채워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안 붙은 부분만 지금 붙이고 싶은 거예요. 안 붙은 부분. 자, 반대쪽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붙이면 붙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붙여주는 거죠. 피니시 라인, 인터널 피니시 라인이 완벽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클론 말고, 클론이라는 건 요 버튼인데 요 밑에 보면 왁스가 있습니다. 에디트 왁스라고. 지금 여기 툴 사이즈 좀 크죠. 이걸 줄인 상태에서 나는 요게 지금 거친 게 보기 흉해. 그러면 여기 스무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지금 누르면 자, 어떻게 돼요? 평평하게 왁스가 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마음껏 하셔도 좋은데 이걸 잘못 버튼 누르면 어떻게 더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살살 천천히 하는 걸 추천이 드려요. 자, 여기에 이따가 뭐가 올라가냐면 피니시 라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거칠거리거나 지금같이 울퉁불퉁한 상태라는 인터널 피니시 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안 이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이 상태에서 좀 왁스를 이쁘게 마무리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널 피니시 라인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익스터널 피니시 라인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깨끗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한번 돌려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아까 왁스를 추가했는데 지금 결이 져 있죠. 그래서 왁스를 빠바바바바밤 펴주는 거죠. 왁스를 불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한 방울씩 지금 올리고 있어요. 클론은 균일한 두께로 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왁스를 한 포인트씩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툴을 쓰느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지금 저는 날리고 있습니다. 뭉뚱그리는 거죠. 왁스를 좀 이따가 피니시 라인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전문가 모드 끄실 때는 위자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전문가 모드 끄시면 아까 이제 다시 메쉬 모드 이 상태로 다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누르시면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왔어요? 드로우 클래스프 위치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언더컷 아까 깎은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위치를 해서 에이커스 클래스프를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역시 얘도 대충 어느 정도 잡아 놓으시고 디테일한 거는 뭘로 하면 돼요? 나중에 에디트 커브 상에서 여러분들 조정해 주시면 돼요. 얘는 언더컷을 위로 잡아주시면 되고, 반대편 리텐티브한 반대쪽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역시 끝나는 점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되고, 다시 이쪽 에이커스 클래스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 이렇게.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아이바 위치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바 위치도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둘, 셋, 넷. 자, 이렇게 그러면 끝났습니다. 역시 커브드, 에디트 커브 이용해서 수정해 주셔도 돼요. 수정 안 할 거면 그냥 가셔도 되고, 여기도 좀 내가 잘못돼 있다, 그럼 역시 찍어서
이렇게 위치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넥스트 다음 버튼 누르시면 다음 넘어갑니다. 어플라이 클래스프라고 나왔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클래스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따로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한데 요 지금 첫 번째 있어요. 요거 클릭 싱글 커브 링 클래스프라고 되어 있는 클릭되어 있어야 되고 안테리어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클래스프 들어갈 자리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해보면 자,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값에 의해서 클래스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클래스프의 두께, 하프 라운드 두께가 대략 한 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세팅을 누르시면 width라고 해서 나오죠. 두께 한 제 생각에 2.2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약간 여기서는 커 보이는데 막상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width 1, width 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부분 클래스프가 이쪽 리텐티브 암 쪽을 1이라고 하고 뒤쪽이 뭐죠? 리시프로컬 암 들어가는 쪽이죠. 이쪽 부분을 width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수정을 해보시면 끝부분이 얇게 되면 얇게 되죠. 지금 보이는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또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자, 요거 부분이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1.2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뒤에도 리시프로컬 암 쪽은 너무 얇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좀 두께를 좀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1.7 정도 줄게요. 그러면 요게 2mm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누르면 지금 하나 적용되면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 이쪽 것도 한번 클릭해 보시고 요거는 요거에 지금 소고치 했던 그 세팅 값에 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요거랑 맞춰져 있는 요 세팅 값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돼요. 바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이바인데 아이바도 동일하게 올라가긴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요 끝부분은 좀 얇죠. 1.7이면. 그래서 아이바 팁은 좀 살짝 좀 올려주겠습니다. 1.7. 여기는 동일하게 2.2 정도로 맞춰줄게요. 똑같이 해서 마무리되게끔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크죠? 네, 이 정도 하고 역시 어플라이.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왁스 에디트로 해서 조정하시면 돼요. 자, 닫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혹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필 인 왁스라고 했어요. 왁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클로저 레스트, 링걸 레스트, 마이너 커넥터 뭐 이런 것들 다 메쉬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 커넥터 우선 레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레스트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자, 공이 작아요. 그죠? 그래서 공 사이즈를 조금 자, 이렇게 레스트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딱딱 찍으면 지금 보이시죠? 이쁘게 자, 바뀌어 있죠? 자, 여기도 레스트 들어갈 수 있게끔 찍어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RPI 들어가는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홀로 해서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올라간 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요? 마이너 커넥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결 장치는 요게 툴 사이즈가 너무 두꺼워요. 요건 여기 마이너 커넥터 여기 내려오는 요 부분에 하다 보니까 한 2.5 정도도 괜찮아요. 툴 사이즈를 2.4로 하죠. 이게 또 클릭하니까 안 돼요. 2.5 될 것 같은. 이게 반 원형으로 잘라면 이게 하프 라운드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다시 와서 여기서 내려가는 거죠. 자, 보이시죠? 하프 라운드가 찍혀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연결되게끔
여기는 조금 뭘 해야 돼요? 왁스 에디터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커넥터에서 커넥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2.4. 보통 여기에 지금 뭘 할 거냐면 저는 여기에 프록시멀 플레이트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이쪽이랑. 근데 프록시멀 플레이트는 보통 한 4mm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4죠. 여기서 두께는 0.6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0.6.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생기는 거 보시죠? 자, 너무 낮아요. 조금 프록시멀 플레이트 저 변형 윤곽까지 완전히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이게 좀 너무 얇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얇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두께를 줄게요. 자, 한번 차이 한번 보세요. 두꺼워진 거 보이죠? 여기 갭 차이가 너무 얇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줄게요. 자, 이렇게 프록시멀 플레이트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 이런 부위는 이따가 조금 한번 지금 눌러도 들어가긴 해요.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들어가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피니시 라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일한 두께를 해서 좀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쪽 프록시멀 플레이트도 동일하게 새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피니시 라인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다 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막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막아주고, 여기도 피니시 라인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좀 여기 또 막아줘야 돼요. 프록시멀 플레이트를 새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새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서 여기도 다 막아주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런 데도 이따가 왁스 에디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여기가 연결 부위가 보강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여기는 왜냐면 아이바는 이런 부위에서 잘 부러지거든요. 조금 새들하고 연결을 좀 시켜서 완전히 좀 튼튼하게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 보시면 뭘 물어봐요? 피니시 라인을 그리래요. 근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인터널 피니시 라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문가 모드 들어가셔서 에디트 왁스라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좀 다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데 스무스 버튼, 평탄화 작업을 하는 이 부분은 왁스를 녹여서 이쁘게 둥글려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붙어야 돼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좀 보강을 해줄게요. 하고 평탄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니시 라인이 이렇게 간다 생각했을 때 이쁘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 또 이렇게 층이져 있죠? 여기도 다듬어 주는 거죠. 잘 연결되게. 이런 데 얇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고 확인해서 올려주는 거죠.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하면 안 돼요. 충분히 왁스가 고정이 돼서 끊기지 않도록, 구조물이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자, 이 상태 해서 여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왁스를 어떻게 돼요? 반대로 깎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날린 상태에서 역시 스무스하게 뭐가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클릭 하셔도 되고 꾹 누르고 있어도 다 적용됩니다. 여기로 요 정도는 좀 약하죠. 추가. 그래서 예각이 안 되게끔 부드럽게 하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역시 이쪽 프록시멀 플레이트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기도 스무스 버튼을 우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프록시멀 플레이트를 예쁘게 자리 잡혀 있도록 다듬어 주시고, 이 부분, 이 부분은 좀 많이 해야겠네요. 왁스가 없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좀 추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사실 이 엑소에서 확실히 디자인이 저기보단 편하긴 할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우리가 아날로그 하는 것보다는 이 파셜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하기 때문에 빡세네 라고 힘드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이 부분이 지금 안 이쁘죠. 그래서 역시 왁스를 추가를 여기는 좀 해주셔야 돼요. 사이즈가 좀 작죠? 풀 사이즈를 2.5까지 좀 끌어올리시고, 충분히 위치를 잡아서 우리가 왁스업을 붙일 때는 편한데, 이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좀 너무 많이 나왔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적당하게 하고 스무스하게 또 펴주는 작업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부분이 조금 안 이뻐요. 저 지금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도 조금 더 이런 데는 좀 아직도 얇으네요. 조금 더 추가해 줄게요. 해서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죠. 미흡한 이제 피니시 라인 들어가기 전에 괜찮은지 확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모드는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어요? Draw Finish 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inish Line을 이제 그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부터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죠. 하나, 잘못됐어요.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쪽도 피니시 라인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지금처럼 잘 천천히 라인을 맞춰서, 이거는 익스터널 피니시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RPI에 들어가는 피니시 라인 하나 보여줄게요. 이 정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그리신 다음에 역시 에디트 커브 해가지고 만져주시면 조정이 됩니다. 이거는 살짝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거의 다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가상의 공간에 이렇게 지금 피니시 라인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피니시 라인이 지금 올라온 거 확인 가능하죠. 근데 지금 피니시 라인이 요 각도 조절하는 걸 이용해서 피니시 라인에 어느 정도 요 본 박스에서 올라가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 세팅 값에서 요 세팅 값을 눌러 보시면 싱크니스하고 위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두꺼우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 1.2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져주시고, 이쪽은 그래서 요 각도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도 이쪽 것도 이렇게 보셔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은근 헷갈립니다. 자, 적당한 위치를 좀 바꿔서 이게 잘 들어갔는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위치 보시고, 이 정도면 요거는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리고 아이바 위치인데, 이 아이바도 각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정해서, 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피니시 라인이 자리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붙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다 뭐가 나와 있어요? 결이 남아 있죠. 이것들은 다 없애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다음 버튼을 눌러 보시면 제가 왁스, 에디트 왁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하면 스무스로 날려주시면 돼요. 역시 이게 툴 사이즈가 크면 워낙 툴 사이즈가 크면 엉뚱한 부분까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이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따라가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올라가는 부분도 매끄럽게, 위에 올라가는 여기까지 매끄럽게 해서 내려올 수 있게. 자, 반대쪽도 한번 해주는 거죠. 결져 있는 부위를 클릭해서 매끄럽게 해주시는 거죠. 불질한다고 하면 좀 그런 표현 좀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다듬으면 매끄럽게 이제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매끄러워졌죠?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이바는 이제 방향이 좀 약간 애매해요.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 방향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바를 안 달아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없어야 되는 부분이죠. 모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무스 버튼 날려서 스무스하게 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피니시 라인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팁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다듬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어때요? 프레임이 다 완성이 된 걸 보세요.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엑소에서는 좀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불질이라는 걸 했어요. 스무스 기능을 날리면 이런 부위에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한번 히든 블럭아웃 리팩토리라고 해서 블럭아웃 모델을 없애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없애보시면, 자, 안타깝게도 이런 데는 지금 제가 불을 안 댔기 때문에 깨끗하거든요. 근데 지금 불질했던 부분들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꺼끌꺼끌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셔도 이 부분은 다듬으실 필요가 있어요. 좀 작게, 툴 사이즈 제일 작게 하고, 이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다 둥글려 주셔야 돼요. 매끄럽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까끌까끌한 게, 안 그러면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면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엑소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 이렇게 블럭아웃한 그 모형을 안 보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야 이 STL 파일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까끌까끌한 걸 다 없애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벌써, 자,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했던 이 부분이죠. 훨씬 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매끄러워지고, 여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집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꼭 저장하기 마지막에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STL 파일을 추출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필요가 없죠. 자, 이것도 이게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사람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한데, 시간을 가지고 이쁘게 여러분들 하시면 완성된 게 정말 마지막에 STL 파일로 이쁘게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까끌까끌한 부분을 다 없앴다 그러면 히든 버튼 누르시고, 자, 최종적으로 뭘 하면 돼요?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든 버튼 누르면 자,
우리가 완성된 게 보이는데 뒤 스타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제대로 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프레임 웍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다음 버튼 누른 다음에 뭘 하시면 돼요?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STL 파일을 추출해서 뭘 하면 돼요? 출력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단계에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상악 프레임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악 프레임을 디자인을 한 번 더 엑소 캐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